총리께서는 바이러스 잡으러 대구에서 지금 아예 상주하고 있는 거죠. 덩치로만 보면은 바이러스보다 세균이 훨씬 크죠. 근데 이게 SNS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서울에서 출퇴근한다 이런 가짜 뉴스 비슷한 게 돌았대요. 난 못 봤는데. 그러니까 KTX 타고 원래 사는 곳이 대구고 아니 서울이고 대구로 출퇴근한다고 소문이 돌았는데 이제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쨌건 지금 우리 정세균 총리는 연세도 있으신데요. 지금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뭐 하겠다고 뭐 한다고 지금 총리를 맡아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숙식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를 맡을 때 그 각오 그대로 하고 계시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총리직을 수락했는데 진짜 봉사 빡세게 하고 계신 거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의 지방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정 총리님께서 거기까지 내려가신 게 아닌가.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행동력 끝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무능론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보다 한 100배쯤 잘하는 또 다른 어떤 정부가 있다고 치자. 그렇게 해도 무능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그들이 주장하는 단어는 완전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미통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몰라도 그냥 새날이 새해가 뜨면 그 아침이 밝으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욕부터 하고 보는 거죠. 정말 마음 편한 애들입니다. 계속 똥 바르고 있다니까요. 네. 자기 몸에 묻어 있는 거 그냥.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중대본이 사실상 대구에 차려지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 가서 그렇게 총리가 관심상 갖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세균 총리 등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닌가. 솔직히 한 말씀 드려볼까요? 이런 전염병이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더군다나 신천지 같은 진짜 슈퍼 전파 세력이 있는데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몇만 명 되는 사람을 자가 격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다 감시를 해. 그만큼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민 수준 높아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쪽도 진정성 갖고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등도 자신들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저게 창고를 해 있으면 정부가 일 잘하게끔 도와줍시다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정치적 선동으로만 지금 저렇게 해대고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지금 검사해내고 있으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 일본 선진국에 비해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지금 잘 검사해내고 격리하고 이 시스템 갖추고 있는 나라한테 뭐 무능하네 뭐네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정부 무능론을 설파하면 가장 힘든 건 대구 시민들이에요. 잘하고 있다 힘내라 야당이지만 문재인 정부 돕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싫은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이 대처를 너무 잘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 고생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힘내시라. 서로가 이런 메시지를 내주면 길거리 활기가 돈단 말이야. 근데 문재인 정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구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구 상황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차원에서도 이 추경에 대해서 지금 벌써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지금 현재 힘든 이 상황이 후폭풍이 생길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미리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대구 시민들이 뭐 수만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염 위험이라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뭐 수만 명씩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심리적인 공포라고는 하지만 그게 생활 속에 피해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고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원래 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시민들이 정부를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왜 시민들까지 그렇게 나서서 이게 뭐 문재인 피라미드니 이런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좀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구 시민들도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 오늘 포탈에 이런 뉴스 하나 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지금까지 1,017명 조사했고요. 검사했고요. 대한민국으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5만 1,000명이 훨씬 넘었다고요. 내일이면 하루에 지금 10,000건 이상씩을 해내고 있는 이런 정부인데 이게 무능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력을 사람을 막을 수는 그 자체는 불가능해요.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나쁜 상황, 경제가 폭망한다는 사실. 전 세계에서 교역국 1위가 중국이고요. 가장 많이 흑자를 보는 국가도 중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얘네들이 원하는 게 경제 폭망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원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아직 총선 많이 남았어요.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메르스도 사실은 최장 한 3개월 정도 갔었거든요.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나거나 이런 감염병 같은 국가 중대사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중반기 이후에 가면 올라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휘하고 있는 사람한테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어떤 바보라도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 가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왜 2차 세계대전 때 최고의 맹장하면 미국에서는 패튼, 독일에서는 롬멜 그러잖아요. 두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최전선에 항상 있었어요. 앞에서 총 나오면 자기 권총 뽑아 쏘면서 싸워요. 총리. 황교안은 그 멀쩡한 횡단보도에 소독약 뿌리고 다니던데. 그 황교안이 오늘 대구 갔잖아요. 예. 대구 가라니까 했더니 결국은 꾸역꾸역 기어 내려가셨던데. 예. 그러니까 대구 내려가기 전에 횡단보도에 소독약 싹 뿌리고 갔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아니 이분은 심신미약자잖아. 예. 단식해도 7일밖에 못해요. 아니, 대구 가셔서 시장에 들리셨는데 옷 색깔이 빨간 다라이 색깔 딱 좋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진짜 우리나라 정치 좀 이제 바꿔봅시다. 이런 상황 되면요. 그러니까 무슨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가장 활발하게 지금 여기 대응하고 있잖아요. 잘 대응하고 있잖아. 그러면 고생하는 건 고생하는 거다. 잘하면 잘하는 거다를 해줘야 국민적 불안감도 좀 적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서만 80% 환자가 나오고 있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이 주 근거지라며. 그럼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해주기를 응원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면서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악의 정신질환이라고. 대구 지역 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제와 같은 정치인을 뽑으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지금 불만족스러우시다면 다음번 선택은 다르셔야 돼요. 예, 지금 황교안이 대구 가서 한 말이에요. 바로 내려오고 싶었지만 내려오는 게 대처하는 분들께 부담과 불편을 드릴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다리다 오늘 오게 됐다. 입에다가 소독약을 뿌려주고 싶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 무슨 소독약 뿌린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공무원들만 불편해. 서울에서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인데. 거기 여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왜 그렇게? 근데요, 저는 대구 내려간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 한 번은 가야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제 쇼하고 이러는 걸 떠나서 대구 내려가고 이런 건 잘못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무능하다는 논으로 총선용으로 공격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역시 대구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 추경 이야기도 했는데 추경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 그러면 추경 찬성했겠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일. 예. 추경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미통당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 정도 사태면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당에 요구를 해야 돼요. 이런 항목으로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해라. 우리가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도 TK에서 뭔가 좀 면이 설 텐데 정부가 편성해 오면 협조하겠다. 이 정도는 너무 약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요. 말로만 협조하는 거거든요. 아, 절대 협조 안 할 거예요. 추경 회기라도 추경돼가지고 경기 살아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게 약점이라니까. 그럼요. 꼭 저 인간들이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천지하고 얘네라고 공통점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추경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추경안 올라오면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절대 통과 안 시켜줄 거예요. 총선 명심하겠습니다. 전까지.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습니다. 이건 다 야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물론 어떤 특정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다 만족을 어떻게 시킵니까?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걸 왜곡시키는 언론과 야당들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 정치의 모든 기준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 주체가 돼야 될 정부를 공격해서 흔들면 국민을 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를까? 박근혜 때 세월호처럼. 저는 그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